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벌써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온몸에 기운이 빠지는 것 같고 머리는 지끈거리고 가슴 한편에는 답답함만 남습니다. 더 힘든 건 그 사람이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거나 오랜 세월 함께해온 친구이거나 매일같이 마주쳐야 하는 직장 동료라는 사실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관계를 끊을 수도 없는 그 애매한 거리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마음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50대를 넘기고 60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과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가장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 그 중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겁니다. 내가 설명을 잘못한 걸까? 내가 표현력이 부족한 걸까? 내가 좀 더 참을성 있게 말했어야 했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아무리 완벽하게 설명해도 아무리 정성껏 말을 건네도 상대방의 귀에는 단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사상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을 관찰했고 인간의 본성과 지혜의 깊이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는 사람마다 지혜의 깊이가 다르고 이해의 폭이 다르며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되 우매한 사람에게는 굳이 이해시키려 애쓸 필요가 없다고. 사람을 가려서 대하되 그것이 차별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리두기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약용의 사상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이해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관계에서 완벽하게 소통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말을 멈추고, 때로는 이해를 포기하고, 때로는 관계에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저 상대와 내가 다른 사람이었을 뿐이구나. 그리고 이제는 나를 먼저 돌봐도 괜찮겠구나.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법, 정약용 선생의 지혜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깊고 넓은 항아리 같아서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컵처럼 조금만 담아도 벌써 넘쳐버립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쁘다거나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마다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다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의 크기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작은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억지로 많은 것을 담으려 하면 그것은 그저 넘쳐 흘러버릴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상대방의 그릇 크기를 보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쏟아붓습니다. 이해시키려고, 설득하려고, 깨우쳐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그릇이 작다면 당신이 아무리 정성껏 물을 부어도 그것은 땅에 흘러 사라질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쳐버립니다. 60대 초반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신의 형제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항상 자기 방식만 옳다고 우긴다는 겁니다. 부모님 제사를 어떻게 지낼지, 형제들끼리 어떻게 모일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분은 몇 년 동안 형제를 이해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다른 식구들도 생각해야 한다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제는 더 완고해졌고 대화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가 설명을 잘못한 건가 싶어서 밤새 고민도 해봤어요. 어떻게 말하면 형이 알아들을까? 어떤 예를 들면 이해할까? 근데 이제 알았어요. 형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아무리 완벽하게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그릇이 이미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말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릇 크기를 먼저 보라. 만약 그 그릇이 작다면 굳이 많은 것을 담으려 하지 마라. 그저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거두어라.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설득할 필요도 이해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되 당신의 마음까지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이 한마디를 말하고 나면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상대방은 자기 생각을 존중받았다고 느끼고 당신은 더 이상 설명하느라 마음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가려대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아끼는 일입니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작은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그에 져서 곳곳에서 이런 뜻을 전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 깊은 진리를 설명하려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비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조금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당신을 보호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생각과 진심을 함부로 내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옛말처럼 당신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굳이 마음을 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50대, 60대를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당신이 어렵게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힘들게 배운 교훈을 진심으로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같은 말로 당신을 무시합니다. 직장에서 30년을 일하고 은퇴한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신이 후배들에게 일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후배들은 그저 월급과 승진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야라고 말했더니 후배들은 선배님, 그런 건 배부른 소리예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실망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철학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후배들과 나누고 싶었는데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가 싶어 우울해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단지 상대방이 아직 그 깊이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떤 진리는 경험이 쌓여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은 시간이 흘러야만 가슴에 와닿습니다. 당신이 50년, 6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것을 20년, 30년을 산 사람이 단번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들을 억지로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생각을 아끼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깊은 뜻은 깊이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전하라. 그렇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그저 표면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당신의 내면은 지켜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당신의 깊은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 조금 깊었나 봅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이 말은 상대방을 탓하지도 않고
당신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는 완벽한 문장입니다. 당신은 그저 대화의 수위를 조정할 뿐입니다. 더 이상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부드럽게 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반응을 보일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제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괜찮습니다. 이 말은 상황을 부드럽게 마무리하면서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 대화를 조정하되 당신의 마음까지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떤 사람과는 날씨 이야기만 해도 충분하고 어떤 사람과는 표면적인 안부만 나눠도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평온한 관계를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가려대하되 그것을 당당하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깊은 사람에게는 깊게, 얕은 사람에게는 얕게.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배움의 뜻이 있어 그를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그저 호기심으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정성껏 가르쳤지만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억지로 가르치려 하면 상대방은 거부감을 느끼고 자신은 힘만 빠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혹은 친구 중에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남편, 자식 걱정은 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아내, 노후 준비는 하지 않고 당장의 즐거움만 쫓는 형제. 당신은 그들을 위해 수없이 말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눈물까지 보이며 호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만 지쳐갔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절대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뇨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술과 야식을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몇 년째 남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당신 건강이 나빠지면 누가 고생하는지 알아요? 자식들은 생각 안 해요? 하지만 남편은 잔소리 좀 그만해 하며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그분은 자책했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강하게 해서 그런가? 내가 방법을 잘못 택한 건가? 내가 더 다정하게 말했어야 했나?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말투나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의 귀는 닫혀 있다.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 하지 마라. 그것은 문을 부수는 일이 되고 결국 당신만 다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야 할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답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한 태도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록 그 선택이 당신 눈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몫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진심으로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말은 이미 잔소리가 되고 10번째 말은 폭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마디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더 이상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넘기는 동시에 당신의 책임은 여기까지라는 경계를 긋는 문장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선택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상대방의 몫입니다.
물론 마음이 쓰일 것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놔둔다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애쓴다 해도 결국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운명이 있고 각자의 길이 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방향을 알려주는 것까지이다. 그 길을 걸을지 말지는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비록 그것이 잘못된 선택처럼 보여도 말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믿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며 당신의 마음까지 무너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하는 관계의 균형입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많은 논쟁을 겪었습니다. 학문적 논쟁도 있었고 정치적 논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배 생활을 거치며 그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진리를 얻는 것은 아니며 논쟁에서 진다고 해서 진리를 잃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많은 경우 논쟁은 진리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옳은지를 가리는 게 아니라 누가 더 강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런 논쟁에서는 이기는 사람도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둘 다 지쳐버릴 뿐입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친구와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화가 점점 격해져서 결국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그 친구와 연락을 끊었답니다. 그분은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그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친구의 생각을 바꿨을까? 아니면 내 생각이 바뀌었을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오직 오랜 우정에 금이 간 것, 그것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고, 왜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고, 내 생각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보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중요합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논쟁으로, 다툼으로, 감정 소모로 보내야 할까요? 상대방을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한 50대 여성분은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명절마다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제사를 어떻게 지낼지,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지 매번 의견이 달랐고 매번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몇 년간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명절은 점점 더 힘든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그분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자.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자. 그냥 듣고 그냥 따르자. 설령 내 방식이 더 좋아 보여도 굳이 주장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명절이 편해졌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분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싸우느라 에너지를 쏟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평온하게 명절을 보내는 게 더 중요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평온한 것입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마라. 이긴다 해도 얻는 것은 적고 잃는 것은 많다. 차라리 한 발 물러서라.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그렇다면 논쟁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당신의 생각에 반대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길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다르게 보아도 괜찮습니다. 이 한마디는 논쟁을 멈추는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생각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인정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지 않고 그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신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이 말은 당신의 입장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완벽한 균형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지만 동시에 상대방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논쟁보다는 조화가, 승리보다는 평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기려 하기보다 편안하게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본성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준다 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해도 본인이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더 잘 설명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오래 참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노력이 클수록 당신의 실망도 커질 뿐입니다. 한 60대 남성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직장을 자주 옮긴다고 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또 다른 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들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참을성을 가지라고, 한 곳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이렇게 계속 옮기면 경력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세대와 지금은 달라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속상했습니다. 자신이 인생 선배로서 해주는 조언을 아들이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아들도 나름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와 다른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눈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아들의 인생이고 아들의 선택입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람은 각자의 성품이 있고 각자의 길이 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 설령 그 사람이 당신의 자식이라 해도 말이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당신만 지치게 만듭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조언하지만 상대방은 듣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걱정하지만 상대방은 간섭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말해야 할까요? 정약용의 답은 이것입니다. 말할 때를 알고 멈출 때를 알라. 한두 번 진심으로 조언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상대방의 몫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기를, 스스로 변화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합니다. 다만 제 생각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 둘째, 당신은 더 이상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 이것은 경계를 긋는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변하지 않을 때, 오랜 친구가 변하지 않을 때, 당신은 수년 수십 년을 함께했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입니다. 당신은 실망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당신이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이 지금의 자기 모습에 만족하거나 혹은 변할 의지가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권리입니다. 당신이 변하기를 바라는 만큼 그 사람도
지금 그대로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는 것은 나무를 억지로 휘게 만드는 것과 같다. 나무는 휘어질지 몰라도 금이 가고 결국은 부러진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대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두는 법을, 그리고 그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말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가르쳤지만 그저 시간을 때우려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예만 갖췄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되면 우리의 에너지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지치기 쉽고 정신적으로도 회복이 느립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에너지를 쏟는다면 정작 소중한 사람들에게 줄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한 50대 후반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누구에게나 잘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달려갔고 이웃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친척이 찾아오면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정작 나 자신에게는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의 사상은 명확합니다. 사람을 가려대하라. 모든 사람에게 같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 소중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당히 주라. 이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고 어떤 사람에게는 쓰지 말아야 할까요?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라.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라. 하지만 당신을 소모시키기만 하는 사람, 당신을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라.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에게는 여러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만나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는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불평만 늘어놓고 당신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전자의 친구에게는 시간을 내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친구와의 만남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친구와의 만남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선택은 분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자주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지친 것도 몸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건강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모임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불평하고 당신에게 감정 쓰레기를 쏟아붓습니다. 만날 때마다 당신은 지쳐갑니다. 이럴 때는 물리적 거리를 두기 어렵더라도 정서적 거리는 둘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그저 적당히 듣고 적당히 공감하는 척하고 빨리 대화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사람의 문제는 이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의무가 없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책임이 없다. 당신은 당신의 평온을 지킬 권리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누구에게 마음을 열지, 누구와 거리를 둘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현명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고 필요하지 않은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말에 반박해야 하고, 부당한 대우에 항의해야 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한 60대 초반 남성분의 경험담입니다. 그분은 동창회에 나갔다가 한 친구의 자랑 섞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기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맞장구를 쳤지만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침묵할 것인가. 그 친구의 자랑이 사실은 과장되었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의 과장을 지적한다고 해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히려 친구의 자존심만 상하고 모임의 분위기만 나빠질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그냥 미소를 지으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점에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 모임이 끝난 후 그분은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했고 관계를 해치지 않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모든 거짓을 바로잡을 필요는 없다. 모든 과장을 지적할 필요도 없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침묵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명절날 식탁에서 어른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당신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바로 정정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이래요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필요한 일일까요? 그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달라질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어른들의 기억 속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그것이 당신의 현재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굳이 바로잡으려다가 언쟁이 되고 분위기가 나빠지고 결국 모두가 불편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 침묵하십시오. 그냥 미소만 짓고 넘어가십시오. 또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입니다. 그 말이 고의든 실수든 당신은 상처받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격하고 싶어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돌려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받았을 때 침묵하라. 분노로 대답하면 당신도 그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된다. 하지만 침묵으로 대답하면 당신은 더 높은 곳에 서게 된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침묵은 당신이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런 저급한 공방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물론 침묵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말이죠. 할 말이 목까지 차오르는데 꼭 참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침묵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침묵한 후에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내 평온을 지켰다. 이 문장은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당신이 나약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현명해서 침묵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말이 필요한 때와 침묵이 필요한 때를 구분하라. 그리고 침묵이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침묵하라. 그것이 당신의 품격을 지키고 당신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보다 침묵을 더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늙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워져서입니다. 정약용은 생전에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의 학문은 당대에 인정받지 못했고 그의 사상은 이단으로 여겨졌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그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정약용은 이해받지 못해도 계속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당장 이해받지 못해도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해를 얻는 것보다 자신의 양심에 떳떳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방식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고, 친구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동료들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 50대 후반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자녀들은 함께 살자고 했고 친구들은 재혼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혼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자신을 돌아볼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외롭지 않냐?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섭지 않냐? 자식들이 걱정하는데 왜 그러냐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왜 혼자 있고 싶은지, 이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느 순간부터 설명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 내 삶은 내가 산다. 다른 사람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다. 그 순간부터 그분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났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했고 그것이 얼마나 평온한지 깨달았습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이해를 얻을 수는 없다. 그리고 얻을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의 떳떳함까이다. 50대, 60대가 되면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준으로 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해받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계속 왜 그러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당신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제 선택이니까요. 이 말은 강력하면서도 정중합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당신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제 마음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호기심을 존중하면서도 당신이 모든 것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알립니다. 당신의 내면은 당신의 것이고 모든 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약용은 평생 오해받으며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문에 확신이 있었고 자신의 삶에 떳떳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역사는 그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이해받지 못해도 당신의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답게 살면 됩니다. 정약용은 자연을 관찰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중 하나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쉰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는 봄처럼 활짝 피어나고, 어떤 관계는 여름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어떤 관계는 가을처럼 조용히 익어가고, 어떤 관계는 겨울처럼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관계가 영원히 봄이나 여름 같기를 바랍니다. 항상 따뜻하고, 항상 활기차고, 항상 가깝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납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60대 중반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가깝게 지낸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그 친구와의 만남이 편하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이제는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이해하고 공감했는데, 이제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30년 우정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자주 만나려고 했고, 억지로라도 예전처럼 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겨울을 맞이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바뀌고, 관계도 달라집니다. 30년 전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분은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던 것을 석 달에 한 번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1년에 한두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만나더라도 깊은 이야기보다는 가벼운 안부만 나누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억지로 가까운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 서로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거리를 두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리를 두면서도 관계는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관계에도 계절이 있다. 봄과 여름이 지나면 가을과 겨울이 온다.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라. 계절을 받아들이고 그 계절에 맞는 관계를 유지하라. 그렇다면 관계가 변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거리를 두면서도 관계를 해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정직해지십시오.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친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서로 바빠서 자주 못 보지만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첫째,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 둘째,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은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관계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깊은 대화를 나누던 관계에서 가벼운 안부를 나누는 관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던 관계에서 특별한 날에만 만나는 관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성숙한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진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우리 주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어떤 사람은 더 가까워지고 어떤 사람은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봄에 만난 사람이 여름까지 함께하고 가을에는 각자의 길로 가고 겨울에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 이것이 관계의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떤 관계는 놓아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에 서 있습니다.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 이 시기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말과 침묵의 균형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도 많다. 하지만 침묵만 하는 사람은 관계를 잃는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많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말했고, 때로는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말의 무게를 압니다.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맞서는 말보다 지키는 침묵이 더 큰 지혜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부당한 말을 했을 때 당신은 즉각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침묵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더 높은 차원에 서게 됩니다. 당신은 그 싸움에 끌려들지 않았고 당신의 품격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한 50대 후반 여성분이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시댁 친척들과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그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했고 심지어 무례한 말까지 했습니다. 예전에 그분이라면 참지 못하고 맞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침묵했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그 순간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이 얼마나 품위 없는 일인지,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으로 한 말이 평생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례를 마친 후 한 친척이 그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때 아무 말도 안 하시던데 참 대단하시더라. 나 같으면 못 참았을 거야. 그분은 그제야 자신의 침묵이 오히려 존경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로 이기는 것보다 침묵으로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가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까요? 말해야 할 때는 이럴 때입니다. 부당한 일을 바로잡아야 할 때,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할 때, 진실을 밝혀야 할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야 할 때.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침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해봐야 달라지지 않을 때, 논쟁이 싸움으로 번질 것 같을 때,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그리고 당신의 평온이 깨질 것 같을 때. 이럴 때는 침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긴 대화보다 남는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논쟁에서 이겨서 상대방을 굴복시켰다고 칩시다. 그 순간은 통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은 편안한가요? 아니면 여전히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며 당신을 괴롭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이긴 대화는 찝찝함을 남깁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떠오르고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침묵으로 넘어간 대화는 평온을 남깁니다. 당신은 싸우지 않았고 관계를 해치지 않았고 당신의 품격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50대, 60대의 대화는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다름 속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마음을 소모하지 않기 위한 대화법이 있습니다. 첫째, 짧게 말하십시오. 긴 설명은 오히려 오해를 부릅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하고 더 이상 부연하지 마십시오. 둘째, 감정을 절제하십시오.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대화는 즉시 논쟁이 됩니다. 셋째, 경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하십시오. 이 이상은 제 마음이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반복하지 마십시오. 한 번 말했는데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두 번째 말은 소용없습니다. 더 이상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이 최고의 관계 관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당신의 마음이 상한다면 그것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채워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이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상처투성이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당신 자신을 돌보십시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마다 지혜의 그릇이 다르다는 것, 모든 사람을 이해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평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당신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설명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인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과 당신이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그릇과 당신의 그릇이 다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곳과 당신이 서 있는 곳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다른 경험을 했고,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온한 노년을 위해 내려놓아도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당신을 지치게만 하는 관계,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기만 하는 관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관계. 이런 관계는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다고 해서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한 거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가까이 있으면 서로 상처를 주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서로 편안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슴도치처럼 말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함께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예를 갖추되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하십시오. 누구와 가까이 지낼지, 누구와 거리를 둘지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정을 할 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 후반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사상과 저서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가려대야 돼.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해받으려고 애썼고, 설득하려고 노력했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길이 있고 당신은 당신의 길이 있습니다. 억지로 같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부분은 서로 다르게 보아도 괜찮습니다. 이 이상은 제 마음이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들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문장들이 당신에게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침묵은 당신이 더 이상 이 논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 이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시간을 불필요한 논쟁으로, 소모적인 관계로, 의미 없는 설득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당신의 평온을 위해, 당신의 행복을 위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십시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 끝에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마십시오. 그들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고 있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다고 해서 당신이 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긴 것입니다. 당신은 불필요한 싸움에 끌려들지 않았고 당신의 평온을 지켰으니까요. 당신이 관계에 거리를 두었다고 해서 당신이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모든 관계가 같은 깊이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니까요. 당신이 설명을 멈췄다고 해서 당신이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해받지 못할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로 한 것이니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당신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생각을 강제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억지로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저녁이 다가옵니다. 당신의 인생도 이제 저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아름답습니다. 저녁 노을은 아침 햇살보다 더 깊은 색을 띱니다. 인생의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저녁은 인생의 아침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깊은 의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평온함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소음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이제 당신만의 유배지를 만드십시오.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쉴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경계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그 경계를 넘으려 할 때 당신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세 단어가 당신의 공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세 단어가 당신의 평온을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쩌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힘들었던 그 사람, 이해시키려고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던 그 관계, 당신을 지치게 만들었던 그 대화들.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잘했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다. 정약용은 세상을 떠나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내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늘에 맡겼다. 당신도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평온한 노년으로 가는 길입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나니까요. 당신의 인생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해가 졌지만 당신의 삶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관계로 인한 어둠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논쟁으로 당신의 빛을 흐리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빛을 아끼십시오.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그 빛을 나누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그 빛을 비추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온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 자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약용의 지혜가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이야기가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굳이 이해시키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리고 침묵해도 된다. 당신의 평온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평온한 노년을 맞이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고요한 저녁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평온을 응원합니다.